2025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4월 11일부터 45일 동안 180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은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천안 광덕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국가 소유의 국어부지에서 진행되는 도로공사 탓에 재해 위험이 크다며 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천안시는 적법한 절차대로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입니다. 아산 분포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방치되고 있던 폐기물 580톤이 처리됩니다. 세 차례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아산시가 행정 대집행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2025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인데요. 민선 사기 출범 1년여 만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박람회 기본 구상안이 발표된 건데요. 언제 어떻게 열릴 예정인지 세종시가 구상 중인 청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박람회 개최 일정은 오는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세종시의 기상 여건과 개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메인 행사장은 중앙공원 일원으로 인근의 호수공원과 이응다리, 정부청사 옥상정원 등을 연계해 열립니다. 박람회장은 모두 5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주제존과 프로그램존, 가족 여가존, 수목원존 등 4개 구역은 유료구역, 중앙공원 2단계 지역과 금강 둔치 중심의 생태존은 무료구역으로 각각 운영됩니다. 박람회 기간 중 전체 목표 방문객 수는 18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하루 평균 4만 명이 방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또 전체 방문객의 10%인 18만 명은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박람회를 여는 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총 450억 원, 이 중 20%에 달하는 90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시비와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8월 중에 국제 행사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기재부 심사를 통해 승인될 경우 25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장료 판매 수익을 비롯하여 휘장사업, 임대사업, 후원협창 등 자체 수입부 확보 방안에도 세종시 목표대로 18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경우 생산 유발 효과만 약 1,880억 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약 760억 원에 고용 창출 효과 역시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개최까지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박람회 준비에 상당한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걸 해내는 것이 또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세종 시민들의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가 소유의 국어부지에서 진행되는 도로공사 탓에 천안 광덕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적법 절차대로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재해 위험이 크다며 충남도에 행정 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중장비와 덤프트럭에 진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만경산 자락에 도로공사가 진행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국가 소유의 국어부지인데 인근에 맹지를 소유한 모 종친회가 사용 허가를 받아 기존 도로와 토지를 잇는 4m 폭의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국어의 사용 허가는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사용 허가 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은 해당 국어에는 비가 오면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려온다며 도로 건설로 제 기능을 상실해 홍수와 산사태, 자연 경관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에 명시된 의견 수렴이나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어요. 없는 같이 보여요. 졸졸졸졸 흐르고 비가 많이 오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요. 그걸 걱정하는 거죠, 주민들이. 더군다나 공사 과정에서 일부 묘지와 산림 훼손이 이뤄져 감정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고모하고 저가 한 동네 살았어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너무 절망했죠. 주저앉았고. 뭐 공부를 안 건드렸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 천안시는 관련 법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졌다며 해당 국어에는 U자형 수로관을 설치해 기존 국어의 역할은 물론 주민들이 우려하는 재해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어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불간을 놓고 인허가가 나간 거예요. 한편 주민들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가 난 경위와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둔포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방치되고 있던 폐기물 580톤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처리됩니다. 폐기물이 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지 2년 4개월여 만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 외부에 폐합성 수지류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건물 안 역시 폐전선과 같은 폐기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굳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인데요. 안에는 580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는 민원 신고에 따라 아산시는 해당 업체에 조치 명령을 3차례나 발송했지만 변화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영업이 중지된 상태로 아산시는 해당 업체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처리 비용은 1억 6천여만 원으로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보험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시는 현재 처리 업체를 선정한 상태로 오는 10월까지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취급 업체의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보험 갱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도시 계획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정보통신과 교통, 건축, 인프라 등 다양한 부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는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 참여 리빙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2 천안시티FC의 안병모 단장이 지난 1일 사임했습니다. 안 단장은 신생팀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저의 사퇴가 팀 발전의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차기 단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무국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세종시 이응다리 남측 하부에 조성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곳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전체가 침수됐지만 최근 신속한 복구를 마치고 개방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는 1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정원식물의 새로운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자생 정원식물 쇼케이스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반려식물과 스마트 가든 등 새로운 자생 정원식물 전시를 시작으로 자생 양치식물 재배 교육과 기술 산업화 지원 안내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수목원은 지난 2021년부터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관상 가치가 있는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도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정원 소재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소식을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이웃 소식을 가득 모았습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빨래방에 가면 큰 이불 빨래도 뚝딱 할 수 있고요. 여름 내내 퀴퀴한 빨래감도 이것저것 모아가면 쉽게 빨래하고 보송보송 건조까지 되니까 정말 편리하죠. 이렇게 편리한 것도 사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라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 송악면 산림꾼들이며 대표 봉사자님들이 나섰습니다.
송악면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홀로 지내시며 거동이 불편해 이불 빨래가 어려운 어르신 3가구를 선정해 빨래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불 빨래가 쉬워 보여도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힘든 빨래 봉사도 벌써 8년째랍니다. 정말 대단하죠? 상상만 해도 힘든 일을 오랜 동안 해오셨으니 천사가 따로 없네요. 뜨거운 햇빛이 이럴 땐 고맙기도 하네요. 보송보송한 이불이 됐을 테니까요. 김선혜 회장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송악면 최고! 최고! 두 번째 시원한 소식은 바로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보듬어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장마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 비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많은 비에 취약한 저지대와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답니다. 이분들을 위해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성정 1동에 식료품 꾸러미 100상자를 추가로 후원했네요. 식료품 꾸러미는 최근 지속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을 위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즉석밥, 즉석국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꾸러미는 침수에 어려움을 겪는 쪽방이나 반지하 등의 가구에 우선 전달하기로 했답니다.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유진 대표는 최근 지속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유진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소식은 조금은 색다른 내용으로 가져왔는데요. 천안시 보건소가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과 통합사례 관리자 100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중독, 자살 관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다 아시죠? 우리 스스로가 정신건강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서 준비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날 강사로 나선 정범수 병원장은 정신질환자의 이해를 주제로 응급 개입 사례와 중독 질환자의 위기 대응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답니다. 이와 함께 자살 예방 생명지킴 교육도 함께 실시를 했는데요.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해 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살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 1393 꼭 기억하세요. 오늘 또 시원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휴가도 많이들 떠나고 계신데요. 모두들 안전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여름철 농작물 수확이 한창인 요즘 농민들은 살인적인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날씨에 농산물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데 일손마저 없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심야약국 49곳이 운영 중입니다. 확대가 절실하지만 지원금이 시간당 3만 원에 불과해 많은 약국들이 꺼리는 실정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인생 설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인천시 동구가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다양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완주에 어르신들만 있는 고령 친화 국수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60세 이상 고령자로 조만간 이 국수를 활용한 국수집도 열 계획입니다.
여름 장맛비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통상적인 장마 기간을 넘어 호우가 반복되는 뉴노멀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 대신 한국형 우기라는 표현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대책을 강현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천안시 물총새 공원에 조성된 바람길 숲. 게릴라성 폭우가 반복되는 시점, 도심의 침수 피해를 대비하는 기법이 공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생태수로나 자갈형 빗물 침투 시설을 통해 토양으로 빗물 흡수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인근의 아름드리 공원, 생태습지와 식생수로 등으로 빗물의 자연 침투를 도와 유출 속도를 조절합니다. 모두 녹지 공간을 확충해 땅속에 물이 잘 침투되도록 순환을 이끄는 방안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도심 속 침수, 범람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지속 가능한 대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투수 면적률을 적게 되도록이면은 리드 기법이라든지 투수 면적들을 확대하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방제 시설만으로 도심 침수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태 면적을 늘려 빗물 배수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속 불투수 면적을 줄이는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투수 면적이란 도시 경관에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 토양으로 물의 침투를 방해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저역량 개발 기법, 일명 LID 기법을 통해 불투수 면적을 생태 면적으로 바꾸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시화에 따른 범람을 대비하는 겁니다. 천안시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천안시 불투수 면적은 약 128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도시 면적 대비 20%가량을 차지합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기상이변을 비롯한 극한 강도의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띠녹지 공간, 빗물 정원 등 생태 면적을 넓혀 그린 인프라 전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원도심의 도시 재생지구 등에도 이러한 시책을 적극 적용해 집중호우 등의 기후 위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책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공사 계약 해지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아산 음봉복합문화센터의 공사가 이달 중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음봉복합문화센터입니다. 공공도서관과 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당초 2021년 11월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준공 시점을 훌쩍 넘긴 지난해 5월에도 공정률이 46%에 그치면서 아산시는 결국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해지했고, 이는 각종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공사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이달 중으로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해지한 지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아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올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3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공사가 제기한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뒤 재공사에 들어가 올해 12월까지 음봉복합문화센터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식 개관은 준공 후 약 2달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2월쯤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여름철 세종시의 대표적인 행사인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오는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전국이 수해로 씨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문화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되 조치원 복숭아의 판로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을 이겨낸 복숭아가 분홍빛의 고운 자태를 드러낸 채 나뭇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11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조치원 복숭아입니다. 세종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바로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조치원읍에 있는 이곳 세종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시민의 흥을 돋우는 문화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판촉과 홍보 행사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이제 조치원 복숭아 축제는 농가분들의 복숭아 판로로서 저희가 하나의 장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복숭아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치원 복숭아를 잘 알려내는 그런 브랜딩에 대한 목적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장 직거래 장터에서 조추원 복숭아는 3kg 한 상자 기준으로 7에서 9관은 26,000원, 10에서 11관은 22,000원에 판매되는데 현장 설문 참여 등을 통해 5,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작년보다 축제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풍성한 즐길거리와 체험거리를 선보일 예정인데 무엇보다 낮과 밤의 테마가 확연히 다른 점이 눈길을 끕니다. 한여름철 축제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물놀이, 그래서 가족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고요. 또 여름이기 때문에 야간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밤에는 별빛놀이라는 컨셉에 따라서 별빛 콘서트라든가 별빛 드론놀이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축제의 흥행을 인근 전통시장으로까지 옮겨가기 위한 이벤트도 준비 중입니다. 세종 전통시장 대표 맛집의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일명 파치맥 야시장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파치맥은 파닭의 원조이자 세종 전통시장의 명물인 파닭과 치킨, 맥주를 합쳐 지은 것으로 전통시장과의 상생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세종 전통시장의 음식점 24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중앙 통로에 별도의 취식 공간을 마련했고 거기서 그 간단한 공연과 함께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통한 농가의 판로 확대에 이은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까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오는 14일까지 청렴 시민감사관 12명을 공모합니다. 지원 자격은 교육행정과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만 19세 이상의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위촉될 6기 청렴 시민감사관은 연임된 13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운영되며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학교 종합감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가족들과 물놀이 시설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휴가철 안전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도 자주 들리는 요즘입니다. 계곡이나 물놀이 시설 이용 시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